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돌이켜보면, 생성자라는 거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생성자를 간단하게 같이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들 때 반드시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는 객체가 아니라 객체를 만드는 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만 있으면 현재 객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객체를 인스턴스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인스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빵개예요. 항상 new. 자, 이렇게 해야만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그럼 이러면 이제 사람 인스턴스가 하나 생기는 건데, 우리가 그때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사용했던 요거 있죠, 요게 결국 뭐였다? 요게 생성자라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 항상 클래스명이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생성자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죠? 클래스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리턴 타입이 있습니까? 없죠. 왜? 리턴은 딱 정해져 있죠. 뭐? 인스턴스의 리모컨이죠, 그죠? 무조건 인스턴스의 리모컨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턴 타입을 딱 우리가 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정할 필요도 없고 정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반드시 객체를 만들 때 반드시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되죠. 그 말은 자, 이런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뭐랑 똑같다? 메서드랑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생성자를 쓰는 이유 객체의 초기화죠. 객체 또는 인스턴스. 우리가 어떤 객체 또는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때 의미 없는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객체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체가 처음 만들어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데이터나 그런 세팅에 대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는 거랑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실상 같다 그랬죠? 근데 이게 더 간편해 보이지만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왜? 이거는 딱 선언할 때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 요거 하나 말고는 더 이상 A에 관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클래스 안에서는 선언만 가능하다 그랬죠? 선언 및 정의. 그죠? 이런 연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연산이에요, 그죠? 대입은 연산입니다. 오직 선언과 동시에 대입할 때만 초기화, 정의로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는 연산으로 들어가요. 연산은 무조건 어디서 해라? 메서드 안에서 해라.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생성자 안에서 값도 대입하고 연산도 하고 검증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생성자도 메서드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 다르면, 그죠? 빼면.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자,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생성자를 만들게 되면 기본 생성자 여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기본 생성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자바가 대신 만들어주는 기본 생성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직접 생성자를 명시해서 만들면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을 만들면 반드시 뭐를 매개 변수 인수를 하나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0을 받아서 여기에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변수명이 같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지역 변수의 원리에 의해서 이 a는 어떤 a다? 얘가 아니라 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값을 넣고 있는 아무 의미 없는 코드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 역할을 하는 게 this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this를 하면은 객체 자기 자신, 인스턴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 인스턴스가 두 개죠. 그렇죠? 그러면 인스턴스마다 a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this는 각각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얘한테도 this가 있을 것이고 얘한테도 this가 있겠죠. 당연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this는 객체화되고 인스턴스화되고 그 인스턴스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 키워드예요. 우리가 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일단 대제목부터 보자면 메서드와 행성자 오버라이딩이라는 오버로딩 이라는 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요거를 하면서 이제 연쇄 호출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슈퍼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오버로딩. 자, 일단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제가 이제 자기소개라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기소개 메서드.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려면은 사람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 자, 근데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이렇게 안녕하세요만 나오고 언제는 나이까지 밝히면서 자, 그 나이를 이렇게 줄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자기소개를 두 가지 버전으로 안녕하세요 20살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인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서드명이 같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기소개 했을 때 얘를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변수를 같은 이름으로 두 개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예요. 애매해지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뭐 이렇게 하죠. 1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1 2 자,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되죠.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나이를 한번 정해줘 볼게요. 자, 그래서 20살입니다. 이 매개 변수에 따라서 자기소개 나이를 달리 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30살 이름까지 넘겨주면은 끊어주고 이름 자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버전의 자기소개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자, 하는 일이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자, 요 매개 변수가 하나 들어오면서 자, 이 자기소개 구문에 하나씩 추가가 되고 그죠? 추가가 되고 만약에 고향 같은 게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자기소개 4번 만들어서 추가하면 되겠죠? 자, 똑같은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매개 변수가 하나씩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 때문에 메서드가 계속 늘어나죠. 왜냐면 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이와 이름을 동시에 밝히는 자기소개를 하려면 자기소개 3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기소개 2번 쓰면서 이렇게 넘기면 안 되겠죠. 메서드 이름이 다르니까. 그 메서드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뭔가 되게 그쵸? 이름이 다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요게 일단 문제예요. 일단 요거는 그렇다 쳐요. 다 쳐요. 자, 근데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요 버전 말고 사람을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자, 제가 분명히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자, 요 잠깐 요 문제는 잠깐 넘어가고요. 자, 생성자 이렇게 만들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바로 태어나죠. 자, 이번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나이를 갖고 태어나게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똑같은 이유로 안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생성자를 실행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걸 해야 될지 요걸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 인스턴스를 만들고 싶은데 만약에 만들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사람의 초기 값이 다른 사람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건 안 되죠. 이러면 생성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생성자 원칙 중 하나가 반드시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이제 나이를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 자, 여기다 나이를 이렇게 넘겨서 사용을 하시려면은 얘도 사람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생성자가 아니게 되죠. 이건 그죠? 결국 매개변수 하나 받는 생성자를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된다? 클래스 하나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초기화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되면은 클래스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안 하겠죠. 자바가 이렇게 안 놔두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메서드부터 한번 볼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요 부분 이름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자, 이 불편함. 자, 이게 지워보시면 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사용을 해볼게요. 잘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기존에 메서드 명이 동일하면 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1, 2, 3 이런 넘버링을 했는데 이런 게 되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애매해서 구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구분이 안 되지가 않죠. 이 자기소개랑 이 자기소개랑 구분이 확실히 되죠. 얘랑 구분이 확실히 되죠. 뭘로 구분이 된다? 괄호 안에 생김새로 구분이 되죠. 그죠? 얘는 아무것도 없고 얘는 한 개 있고 얘는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자, 똑같이 얘가 한 개 있어도 구분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름만 이렇게 받는 메서드가 하나 있다. 자, 이것도 구분이 되죠? 무리가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잘 돼요. 자, 그러니까 메서드가 이 매개의 변수의 생김새 있죠. 생김새라 하면은 개수, 그리고 개수가 똑같으면 타입으로 보셔야 돼요. 타입. 요거의 생김새가 다르면 구분이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다 라는 개념이 오버로딩이에요. 뭔가 계속 똑같은 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로딩이 뭐 과적하다 이런 느낌인데 한글로 바꾸면 계속 쌓죠, 자기소개를. 그죠? 그래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여튼 요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를 사용할 때 자, 뭐 나이를 넘길 때 이게 2번인지 이름을 넘길 때 3번인지 이런 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편리하시죠? 더 좋은 건 뭐예요? 요거 자, 이제 요건 처리를 했어요. 자, 요거 사용하실 때 이게 만약에 오버로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나이를 받아서 생성자를 실행하는 객체가 따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쵸? 같은 이름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죠? 근데 요거 역시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종으로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두 개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생성자 오버로딩이 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 저절로 요거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실행하면 아무것도 실행 안 되죠. 요거를 복사하겠습니다. 필요 없고 밑에 게 실행이 돼요. 그죠? 저절로. 이거 빼면은 위에 게 실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작동이 생성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오버로딩이. 자, 그래서 이게 다예요. 오버로딩은. 근데 오버로딩이 안 되면은 엄청 불편했을 사항들이 오버로딩이 되면서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오버로딩은 이게 다예요.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규칙. 애초에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랄 게 없고, 메서드 역시 리턴 타입은 이 오버로딩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쳐다보지도 마세요. 무조건 이 매개 변수 있죠. 이름이 같다면 이 매개 변수의 개수나 타입의 차이를 보시고 오버로딩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버로딩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 두 문제